최저임금을 죄인으로 만드는 더 큰 죄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면서 저는 오늘 한 가지 사례만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데가 대형마트입니다. 대형마트에는 작게는 2, 3만 명의 이상의 특히 우리 어머니 노동자들이 근무들을 하시고 하시죠. 이전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기 전에 대형마트는 업계 점유율의 순서에 따라서 급여 체계가 정리가 됐었습니다. 압도적 1위가 이마트가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롯데마트, 그 다음에 홈플러스 순으로 급여 순번이 있었죠. 그러나 이번에 최저임금 7,530원을 대하는 각 기업들의 이 대응 방법에 따라서 임금이 저희도 깜짝 놀랄 만큼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이 자리에서 원래 우리 이마트 얘기들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마트가 실질적으로 주 35시간이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호도시킨 바가 있죠. 그러나 이것들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무력화시켰죠. 롯데마트는 말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실질적으로 근속수당이라든가 직무수당들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면서 또다시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나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게 수많은 기업들이 상여금을 기본급수로 앞다퉈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저희들이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자고 주장을 했었을 때 기업들은 콧잔등 뭐 하면서 대꾸도 안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각종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임금이 상승되기 때문에 거부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앞다퉈서 하는 것들은 결국은 최저임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좋은 사례를 맨날 안 돼 정말 나쁜 사례만 저희들이 얘기해서 저희들도 참 많이 민망스러운데, 저희가 좀 더 긍정적인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리면 홈플러스가 한 2, 3년 정도 노사 분규가 굉장히 극심했었고 M&A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가 노사 신뢰를 차곡차곡 한 3, 4년 동안 쌓아왔습니다. 올해 홈플러스는 최저임금을 대하는 자세가 기존의 이마트와 롯데마트와는 사뭇 달랐죠. 임금체계를 실질적인 계약 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했고 상여금을 여전히 존속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홈플러스는 이마트보다는 연 172만원의 급여가 똑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인데도 더 많이 받는 결과가 나타나게 됐고, 롯데마트보다는 무려 500만원 정도 더 연봉 상승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격차가 있는 것이죠. 이게 뭘 말하냐면 최저임금 인상 전에는 순번이 거꾸로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편법, 탈법이 난무하는 기업에서는 실질적인 근로소득 급여 인상 효과가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정신을 살리는 홈플러스는 직장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틀려있죠. 노동조합도 여기에 화답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홈플러스가 더 많은 영업신장을 올리기 위해서 노사가 서로 상생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하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거꾸로 제안들하는 이런 모범 사례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홈플러스 같은 이런 모범 사례가 정말 많은 기업에 확산되길 기대를 하면서 이마트와 롯데마트처럼 이런 꼼수하는 이런 기업들이 점점 좀 줄어져 나갈 것을 소망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저임금 관련 대책은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최저임금의 절박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성엄마 민중당 장지화 대표입니다. 최저임금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생존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노동자의 80%가 가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가족이 그 150만 원 안 되는 돈으로 실제로 먹고 자고 입고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아이도 키워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을 책임져야 될 가장 중에서 5명 중에 1명이 여성이고 또 엄마들입니다. 우리 촛불이 있었고 또 사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당도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번지르르한 변화 속에 여전히 아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민중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민중들 안에는 바로 여성과 엄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송파 세 모녀를 기억하고 또 얼마 전 전남 장흥에서 서울에 여행으로 왔던 그 여관에서 잠들었던 세 모녀를 또 기억합니다. 여성 가장인 마트 노동자가 그리고 엄마 가장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그리고 딸이면서 부모를 부양해야 될 요양보호사가 아니 그 외 수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삶을 버티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비용이고 데드라인입니다. 그런 최저임금에 꼼수를 부린다는 것은 정말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저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청년민중당 대표 손솔입니다. 최저임금은 청년들의 생존 임금입니다.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거나 또 대학을 가지 않고 취직을 준비하는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청소년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본인들의 일상을 만들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생존과 관련 있는 최저임금은 오늘의 문제이지만 청년들이 받는 이 최저임금의 오늘이 바뀌어야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미래와 희망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청년민중당 당원들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위해서 알바를 하는 청년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기도 했습니다. 청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꼼수를 매일매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알바를 하는 많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최저임금은 인상안을 받는다 하더라도 노동 강도를 높이거나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들을 직접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주 큰 매장에서 임금의 비용과 또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세계 2층을 혼자서 다 관리해야 하는 청년 노동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큰 말 속에 청년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청년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엇보다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을 바꾸고 희망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이 절실한 요구, 이 대화 원칙하에 청년들의 희망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란 말을 듣고 청년들은 정말 큰 희망과 꿈을 꿀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헛되게 되지 않고 모든 사회가 노력해서 정부와 기업도 노력해서 청년들이 더 당당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청년민중당은 앞으로도 최저임금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있는 알바생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와 함께 청년들과 함께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의 올해 두 번째 회의가 진행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반드시 이 최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혁을 멈추길 바랍니다. 오늘 민중당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